내일 영서 지역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의무화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의 가동 시간이 조정됩니다. 하천 정비 사업에서 나온 인목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허술한 실정입니다. 환경오염과 외래식물 번식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여일 남은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될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지만 제도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 의원 지지자들은 맞불 집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지난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강원도가 내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원도 자체 조치는 없이 특별법에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공단의 굴뚝 사이로 하늘이 뿌옇게 가려졌습니다. 오늘 낮 한때 원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19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나쁨 수준의 농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자 강원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하루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의무화하고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도 가동 시간이나 가동률을 조정합니다. 비상조치가 발령이 된다면 저희는 저희 평시 배출치 대비 한 5% 이내로 더욱더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미세먼지 특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일 뿐 강원도 자체 기준은 없습니다. 법령은 원론적인 사항만 규제하기 때문에 저감 조치에 따른 제재 사항 등을 구체화하려면 시군별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별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른 조치들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특별법 제정 이후에 중앙부처가 먼저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례 제정도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좀 법령 제정되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시행령이 2월 8일 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강원도는 오늘 도의회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행정안전부와 논의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가하천 정비 사업 과정에서 인목 폐기물 처리가 허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변에 그대로 쌓여서 방치되고 있는 건데요. 환경 오염과 외래식물 번식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국가하천인 섬강변입니다. 강변 제방 아래 나무들이 무더기로 이어져 쌓인 채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힌 나무들이 하천변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폐기물 더미는 어림잡아 수백 톤에 이릅니다. 마을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밀림 지역이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작업은 잘했어요. 작업은 잘했는데 뒤처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거죠. 이 폐기물들은 원주시가 시행한 하천 정비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나무와 풀 등을 베어내거나 정리했는데 이때 나온 인목 폐기물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서부터 이제 대대적인 정비 사업을 한 거죠. 여기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발성으로다가 한 1kg가 넘잖아요 이게. 환경 오염 우려가 높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나무가 썩어 들어가며 생기는 침출수는 땅 속에 스며들어 토양 오염은 물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썩으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질소 산화물들 때문에 질소질들 때문에 하천이 상당 부분 오염되고 심지어는 토양까지 오염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나무에 붙은 가시박 등 외래 식물 씨앗도 외래종 번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인목 폐기물이 발생하면 환경당국에 신고한 뒤 처리해야 하고 90일 이상 무단 방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주시는 뒤늦게 하천 정비 사업지를 점검하고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늑장 조치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20여일 남은 가운데 깜깜이 선거가 우려됩니다. 선거 운동에 제약이 많아서 후보자들은 얼굴을 알리기가 어렵고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치르는 도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은 100곳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파악한 조합장 출마 예상자만 35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 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가 어려워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기간이 없는 데다 연설회나 토론회를 할 수 없고 선거원이나 사무소 없이 후보 혼자만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일하는 논밭이나 축사, 어업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때문에 현직 조합장이 아닌 후보자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리한 선거입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후보는 선거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죠. 제도 개선을 위해 예비 후보자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5건 발의된 상태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적용이 돼도 어렵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선거운동이 제약돼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금품 선거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연 김진태 의원을 춘천에서 추방하자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면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은 같은 현장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반발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소양강 스카이워크에서부터 수백 미터 이어진 현수막.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공청회를 연 김진태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김진태 의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과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잔당이라는 표현까지. 이 현수막은 춘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작비를 부담했습니다. 춘천 시내 3곳에 180여 개가 내걸렸습니다. 180개 정도는 이미 들어온 거고 지금도 밀려있는 게 꽤 많아서 앞으로 아마 300명 이상까지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자 김진태 의원 추방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춘천 지역의 67개 단체가 참여한 김진태 추방 범시민운동본부가 이 촛불 집회를 마련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촛불이 다시 살아나 김진태 의원의 망언망동을 심판할 때가 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사죄하고 국회의원에서 물러나는 그날까지 촛불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기 위한 그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고 비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촛불 현장 맞은편에는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관련 망언을 하지 않았다며 규탄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김진태 의원까지 망언을 했다고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 좌빨들이 김진태 의원 사무실을 쳐들어가고 김진태 국회의원 지역구인 춘천에서 춘천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67개 시민사회단체와 김 의원의 지지자들이 집회로 맞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강원본부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청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회담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즉각 재개 등 남북 관계 정상화와 교류 협력의 일대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해바라기 센터가 오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강원 남부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응급의료 서비스와 장기적인 심리치료를 받는 한편 수사와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지난해 말 운영을 시작한 해바라기 센터는 국비와 도비 7억 원을 들여 개설됐으며 10여 명의 전문 인력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됐던 원주시청 간부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돼 3천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대법원에서 60살 박모 씨의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1년여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동안의 형사보상금 3,660여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파면 이후 박 씨가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복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지역의 사업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해왔습니다. 원주시민연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는 3월 1일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집회를 엽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과 일본 아베 정권 규탄 시민 발언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드리는 편지 낭송 등의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참가자 100명이 대형 한반도 길을 들고 평화와 관련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퍼포먼스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외부위원 4명과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현장 활동 중에 1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심의해 피해자에게 보상합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